할 건데 출력하기 전에 먼저 테두리를 만들어야 돼요. 자, 렉탱글 골뱅이 297,210 옵셋 10mm 스케일 2배. 충분히 크네요. 자, 이렇게 화면의 중간에 들어오겠죠. 출력하는 명령어는 플롯이라고 합니다. 플롯 혹은 단축키로 컨트롤 P를 누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출력을 한다, 인쇄를 한다라고 할 때 프린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리안글이나 MS 워드나 여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인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쇄라는 단어를 쓰고 프린트라는 단어를 써요. 인쇄, 프린트 이렇게 써요. 보통은 인쇄, 그 다음에 프린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린트라는 건 A4 이하를 프린트라고 해요. A4? 아니 A3까지는 프린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건 뭐예요? 도면이잖아요. A0로 출력할지 아니면 A4로 출력할지 몰라요.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예전에 설명했습니다. A3 이상 출력되는 출력 기기를 플로터라고 합니다. 플로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비싸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바로 그 플롯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출력이라고 안 하고 인쇄라고 안 하고 플롯이라고 합니다. 오토캐드에서는 출력할 때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령어는 플롯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P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 컨트롤 P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순서대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5번, 6번, 7번, 그 다음 8번 이렇게 됩니다.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안 써요. 요것만 안 씁니다. 얘만 안 쓰고 나머지 다 건드려요. 여기는 지금 네모칸 있죠? 여기 옵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면에서부터 나로부터 멀리 있는 것부터 설정해 옵니다. 나로부터 제일 멀리 있는 것부터 설정해 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나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에서 이렇게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제일 멀리 있는 것부터 거꾸로 선택해서 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일 멀리 있는 게 뭘까요? 프린터요. 플로터요. 플로터가 여러분들 앞에 있나요? 없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제 옆에 프린터가 있어요. 이게 A3까지 되는 거거든요. 얘가 사실상 제일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얘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얘부터. 근데 얘를 하기 이전에 여기를 이만큼 딱 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선택하고 여기 있는 옵션을 나중 선택하시면 돼요. 자,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누르면 여기 옵션이 감춰졌다, 열려졌다 해요. 여기를 먼저 1번으로 선택하고 여기를 2번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바로 얘예요. 플롯 스타일 테이블, 즉 컬러 테이블입니다. 컬러 테이블 색상표예요. 그래서 CTB 파일입니다. 컬러 테이블 CTB 컬러 TB 테이블 보시면 눌러보시면 옵션이 많아요. 이 중에 우리가 두 개를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cad.ctb 하나, 두 번째 모노크롬 ctb, 하나 더 추가하자면 그레이스케일 ctb, 이렇게 세 가지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오너가 이거 컬러로 출력해줘 라고 하면 acad.ctb를 쓰시면 됩니다. acad ctb가 컬러로 출력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선임이 혹은 사장님이 오너가 이거 흑백으로 출력해 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레이스케일이고 하나는 모노크롬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회색 톤입니다. 회색 톤. 즉 흰색부터 검정색까지 255단계로 나누어서 출력하는 것. 그게 회색 톤이에요. 언뜻 보기엔 저를 포함해서 한 4명 정도가 흑백TV 세대인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흑백TV. 여러분들 혹시 흑백TV 보셨나요? 색 컬러가 안 나오죠. 요즘은 당연히 컬러죠. 근데 저 어렸을 때는 흑백TV였어요. 보면은 이제 빨강색이나 검정색이나 똑같아요. 색상이. 근데 막 홈코너, 푸천코너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기엔 다 똑같은데. 왜냐면 색깔이 안 나오고 다 흑백 처리가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흑백이 바로 회색 톤입니다. 노란색이 색상이 밝아요. 그러니까 흰색에 가깝게 나옵니다. 빨간색이 색상이 어두워요. 검정색에 가깝게 나와요. 파란색은 빨간색보다 더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더 거뭇하게 나와요. 이게 회색 톤이에요. 근데 이걸 흑백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거 회색 톤이에요. 사실은. 회색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흑백 TV, 여러분들 혹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영화에서. 그러면 이제 갑자기 흑백으로 해서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인공의 암울했던 과거들, 우울한 과거를 표현할 때는 흑백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흑백이 아니고 회색이에요. 회색 톤입니다. 정확하게 흑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흰색, 검정색 두 개 중 하나만 보이는 것. 이게 흑백이에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모노톤이 흑백입니다. 검정색 하나로 출력되는 것. 크롬은 색상 톤이란 뜻입니다. 톤이란 뜻이에요. 색상을 말하는 톤이에요. 밝은 톤, 어두운 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크롬이라는 건 바로 그런 톤입니다. 모노는 하나란 뜻이에요. 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노, 스테레오, 트리오, 쿼드, 펜타, 그 다음에 헥사, 옥타. 요즘 많이 쓰는 단어들이죠. 펜타곤, 미국 국방성이죠. 오각형. 그 다음에 헥사. 요즘 휴대폰이 헥사 CPU거나 혹은 옥타 CPU죠. 헥사가 6개, 옥타가 8개. 쿼드가 4개란 뜻이에요. 보통 우리 컴퓨터에 쿼드가 많이 들어가죠. 쿼드 CPU. 코어 투 듀오, 뭐 쿼드 CPU 이렇게 요즘 많이 하죠. CPU 한 개에 코어가 4개 들어있다고 옥타 코어라고 얘기합니다. 헥사 코어 그러면 그 코어가 6개 들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옥타 코어 그러면 8개가 들었다는 얘기죠. 다 숫자예요. 모노라는 단어가 하나란 뜻인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연극이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노드라마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연극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는 배우는 한 명이에요. 그 한 명이 여러 역할을 다 해서 혼자서 그걸 이끌어 나가는 걸 모노드라마라고 합니다. 이때 모노가 하나란 뜻이에요. 바로 우리가 써야 되는 것 바로 이 모노크롬을 쓰는 겁니다. 흑백으로 출력해라. 이거 흑백으로 출력해. 이거 도면 출력해봐. 그러면 모노크롬 하나예요. 검정색으로만 출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바로 이 모노크롬이에요. 모노크롬. 자, 모노크롬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기억해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의 굵기요. 선 굵기. 기억나시나요? 선 굵기 지정하는 방법. 굵은 선, 가는 선, 중간선 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자, 굵은 선은 물체의 외형을 표시하는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선이라고 불렀어요. 중간선은 은선이 중간선이었죠. 문자도 중간 굵기, 그 다음에 은선도 중간 굵기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전부 가는 선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걸 어디서 지정했었나요? 바로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지정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두 군데서 지정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선 굵기가 여기 나와요. 이거 다 여기 있는 내용 다 건들 필요 없습니다. 선택하고 선 굵기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레이어에도 지정하고 여기도 지정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만 지정하시면 됩니다. 레이어를 지정하시면 여기를 쓰면 안 돼요. 레이어 지정 안 했으면 여기를 써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둘 다 지정했어요. 레이어에도 지정하고 여기 컬러 테이블에도 지정했습니다. 누가 우선으로 나갈까요? 누가 우선될까요? 여기가 우선됩니다. 얘가 우선입니다. 두 개가 지정되어 있어요. 레이어에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컬러 테이블에 지정되어 있어요. 그럼 레이어 무시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으로 인쇄가 돼버려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레이어에서 지정해 놓으면 반드시 얘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걸 확인하냐면 이런 거요. 컬러가 라인 웨이트가 0.1로 돼 있잖아요. 레이어로 출력할 땐 use object line weight를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use object line weight. use 사용하다. 오브젝트의 선 굵기를 객체 선 굵기를 사용하겠습니다. 객체에서 지정한 선 굵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레이어로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 숫자를 넣어버리면 여기 있는 숫자로 나가요. 제일 황당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저는 이제 기능사 시험을 이제 알려주고 있거든요.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스터디를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스터디 카페에 보면 글이 올라오는 게 누가 테러를 해서 뭐 출력을 제대로 못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와요. 앞전에 있는 사람이 테러를 했다. 나를 테러를 했다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썼는데 누군가 여기를 건드렸다는 거죠. 이 컬러 테이블을 건드려서 자기가 모르고 그냥 출력해서 자기 망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테러가 아니에요. 캐드는 여러분들이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해줘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선을 그리기 위해서 라인을 쓸 수도 있지만 X라인도 쓸 수 있고 P라인도 쓸 수 있고 멀티라인도 쓸 수 있듯이 선의 굵기를 위해서 레이어에서 선의 굵기를 지정하든가 컬러 테이블에서 선의 굵기를 지정하든가 두 가지를 다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오토캐드가 애초에 설계해 놓은 건 바로 얘예요. 여기서 원래 선 굵기가 지정되어 있었어요. 저도 얘를 씁니다. 근데 후에 나온 게 레이어에서 선 굵기 지정하는 게 뒤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안 배운 거예요. 이걸 안 배운 거예요. 얘를 안 배운 거예요. 레이어에서만 지정하면 돼라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에서 지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굵은 선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가는 선으로 되어 있어요. 출력이 가는 선으로 됐네요. 그러면 시험 감독관한테 가서 이상해요 이거 나 굵은 선으로 지정했는데 가는 선으로 나와요. 도면 좀 더 주세요. 한 장은 줄 수 있어요. 근데 두 장은요. 안 줘요. 그냥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테러 맞은 거예요. 그건 본인이 부주의한 거예요. 본인이 명령을 다 못 배운 겁니다. 출력할 때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이어에서, 다른 하나는 여기 컬러 테이블에서 두 군데서 지정할 수 있어요. 내가 레이어에서 선의 굵기를 쓸 거면 여기서부터 1번 컬러부터 255번 컬러를 전부 다 선의 굵기를 뭘로 바꿔요? use object line weight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면 출력할 때 레이어에서 지정된 선 굵기로 출력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얘를 기준으로 나가버리거든요. 컬러 테이블을 기준으로 선의 굵기가 지정이 돼버리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보실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력할 때 선굵기 두 군데서 제공이 돼요. 하나는 레이어, 하나는 칼라 테이블. 그러니까 나는 레이어에서 선굵기를 지정할 거야. 그러면 출력하기 전에 반드시 얘 체크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여기서 할 거야. 그럼 이거 여기 쓰시면 돼요. 이제 뒷사람이 알아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본인이, 그러니까 이걸 두 군데 다 체크하는 건 그 사람의 실력인 거예요. 뭐 앞사람이 이걸 바꿔서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이거는 핑계예요. 캐드를 다 못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선의 굵기는 두 군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저는 여기를 주로 써요. 얘는 이제 칼라별로 나가요. 이거 아닌데? 얘는 칼라별로 나가요. 칼라별로. 내가 빨간색을 썼어요. 빨간색은 대체적으로 중심선입니다. 0.1mm. 노란색, 기계 쪽은 노란색이 0.2mm, 초록색이 0.3mm. 이렇게요. 선 굵기를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0.1, 0.2, 0.3 또는 0.2, 0.3, 0.4 또는 0.1, 0.3, 0.5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A3에서 0.5 쓰면 너무 굵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A3까지는 0.1, 0.2, 0.3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험 볼 때는 전산응용 건축제도 같은 경우는 0.2, 0.3, 0.4 이렇게 써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같은 경우는. 근데 기계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여기서 지정했습니다. 자, 세이브 앤 클로즈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여기 드로잉 오리엔테이션. 드로잉 그리는 오리엔테이션 방향. 포트레이트 세로 방향으로 출력하겠습니다. 랜드스케이프 가로 방향으로 출력하겠습니다. 세로 방향 가로 방향이죠. 이거 다 가로 방향입니다. 랜드스케이프로 놓으셔야 돼요. 왜요? 도면은 가로로 놓습니다. 세로로 설계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랜드스케이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도면은 다 가로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 3번은 누구냐면 프린터예요. 어떤 프린터로 출력할 것이냐. 멀리 있는 거죠. 제일 멀리 있는 거죠. 제일 멀리 있는 거. 어떤 프린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여기 있네요. HP 오피스젯 7610. 이 프린터의 이름이에요. HP 오피스젯 7610. 얘입니다. 그러면 딱 얘랑 연결이 돼요. 얘는 지금 A3 도면 용지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페이퍼. 프린터를 설정했으니 그 다음 종이가 뭐냐라는 거죠. A4냐 A3냐. 얘는 A4, A3 두 가지 중 하나가 되는데 아마 지금 드라이버 세팅이 조금 오류가 생겨서 A4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요거 다시 한번 손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A4.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플롯 에어리아, 출력 영역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장치예요. 이렇게는 장치입니다. 이렇게는 장치예요. 디바이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모니터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만큼은 모니터상으로 들어온 겁니다. 화면에 어디를 인쇄를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플롯 에어리아. 보시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있는 걸 그대로 출력하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거 그대로 출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출력이 되고 여기도 출력이 돼요. 디스플레이 못 써요. 익스텐트. 줌 익스텐트 기억나시나요? 휠 더블 클릭하면 나오는 거. 휠 더블 클릭하면 나오는, 바로 그만큼 인쇄하겠습니다. 휠 더블 클릭한 만큼 인쇄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0,0에도 도면이 있고
100,100에도 도면이 있어요. 그러면 0,0에서 100,100까지 다 인쇄를 해요. 온전하게 출력이 안 돼요. 리미트로 지정된 영역만큼 인쇄를 합니다. 리미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도면의 영역을 정의하는 명령어입니다. 딱 그만큼만 출력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리밋 설정 안 해요. 무시. 쓰면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윈도우. 창이죠. 이 윈도우를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떠요.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영역이 딱 지정이 돼요. 이렇게요. 영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축척이 딱 맞춰져요. 축척 세팅이 끝나요. 자, 넘어가기 전에 센터 더 플롯. 내가 지정한 게 종이 중간에 딱 들어가게끔. 종이 중간에 들어가게끔. 센터 더 플롯. 네, 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피트 페이퍼를 풉니다. 종이에 그냥 맞춰서 알아서 출력하세요. 이게 피트 페이퍼고, 근데 우리가 도면을 출력할 때는 축척에 맞게 출력해야 되잖아요. 네, 1대 2 이렇게 되네요. 축척 기억나시죠? 도면 대 실물, 도면 대 실물. 실제로 출력될 1mm가 화면상의 2mm입니다. 괜찮아요? 1대 2. 실제 도면의 크기. 내가 인쇄할 1mm가 도면에 그리는 1mm가 화면상의 2mm. 1대 2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어플리 투 레이아웃 적용하기.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적용하고 미리 보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굵기, 인쇄 빠진 데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고, 이상 없으면 여기서 OK. 그러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출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출력해야 합니다.